천벌이 있다면 바로 이런 걸까요? 세상천지 못된 짓은 골라 하던 악녀가 결국 자신이 그토록 괴롭히던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믿었던 남편의 손에 의해서 말이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렸던 여자.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여자. 그녀의 마지막은 그 어떤 사과도 그 어떤 참회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마지막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지독한 악연의 끝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형벌, 화려한 날들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지혁은 아프다는 말을 언제나 혼자 삼키는 사람입니다. 집 안에 혼자 서 있는 이지혁은 싱크대에 한 손을 짚고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숨을 고르려 하지만 가슴이 쉽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잠시 후 아무 일 없다는 듯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허리를 펴고 섭니다. 휴대폰 화면에 병원 알림이 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검사 일정입니다. 이지혁은 잠시 화면을 보다가 아무 말 없이 알림을 지웁니다. 재킷을 걸치고 집을 나섭니다. 밖으로 나온 이지혁은 잠시 벽에 등을 기대고 섭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에서 그만 걸음을 멈춥니다. 잠깐 숨을 고른 뒤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한편 지은호는 카페 계산대 뒤에 서 있습니다. 시선은 자꾸 휴대폰으로 향합니다. 부재중 전화 목록에 이지혁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따라 지혁의 목소리가 마음에 걸립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그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김다정은 부엌에서 반찬을 쌉니다.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고 연결되자 그제야 안도한 듯 웃습니다. 지혁아, 괜찮아? 네, 엄마, 괜찮아요.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얼굴 한번 보고 싶네. 아니에요. 곧 갈게요. 전화를 끊은 뒤 김다정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곧 간다는 말, 늘 듣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이지혁은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습니다. 문이 열리자 다시 평소의 얼굴로 걸어 나옵니다.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지은호의 이름이 화면에 뜹니다. 이지혁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지 않고 주머니에 넣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더 있으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더. 그날 이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집 안에 서 있습니다. 탁자 위에는 경찰서 출석 요구서가 놓여 있습니다. 고성이는 그 종이를 바라볼 뿐 집어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습니다. 고성이는 가방을 들고 출석 요구서를 접어 안쪽에 넣습니다. 당연하다는 얼굴입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겁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에는 경찰서 방향이 표시됩니다. 고성이는 아무 말 없이 출발합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고성이는 왜 자신만
벌을 받아야 하는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그녀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울리지만 화면을 보지 않습니다. 차는 조금씩 속도를 올립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립니다. 다들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사랑한 게 죄야? 내가 원한 게 그렇게 큰 거였어? 목소리가 조금씩 거칠어집니다. 같이 있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버림받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그게 왜 잘못이 되는 거야? 신호등이 바뀌어도 고성이는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앞차와의 거리가 점점 좁혀집니다. 차로가 막히자 고성이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왜 다들 내 길을 막는 거야? 브레이크를 밟지 않습니다. 운전대를 급하게 꺾는 순간 차체가 크게 흔들립니다. 타이어가 도로를 긁는 소리가 짧게 울립니다. 시야가 한쪽으로 쏠리고 가드레일이 빠르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큰 충격과 함께 모든 감각이 끊어집니다. 병원 응급실의 불이 밝게 켜져 있습니다. 고성이는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몸에는 여러 장비가 연결되어 있고 기계음만 일정하게 울립니다. 의료진이 말없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고성이의 얼굴에는 의식이 돌아온 흔적이 없습니다. 잠시 뒤 박진석이 도착해 복도 한쪽에 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유리 너머를 바라봅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던 결과를 확인하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에서 그의 손은 가만히 떨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는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머리에 심각한 손상이 있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지켜봐야 합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현실을 확정짓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병원, 다른 층의 병실, 이지혁은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숨은 고르지 않습니다. 잠시 후 가슴을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호흡이 짧아지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힙니다. 병실 문 앞에서 지은호는 들어갈 듯 말 듯 몇 번이나 멈춥니다. 들어가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괜찮냐고 물으면 괜찮다고 말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는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조금만 쉬면 돼. 지은호는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습니다. 그저 곁에 머무는 것으로 지금은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 시각 중환자실 앞 의사가 다시 박진석을 부릅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 손상이 심각합니다. 의식 회복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습니다. 박진석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뜹니다. 그날 병원 안에는 설명보다
숨소리가 더 많았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이 지역의 가족이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누구도 편히 쉬지 못합니다. 시계는 움직이지만 이 자리에서는 시간이 다른 속도로 흐르는 듯합니다. 방금 들은 말들은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심장이 필요하다는 말, 기다려야 한다는 말,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는 말. 그 말들이 겹쳐지며 하나의 불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다정은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쥐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프다는 말을 제대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 늘 괜찮다고 했고 늘 잘 버틴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믿어왔던 자신이 이제는 조금 원망스럽습니다. 왜 더 묻지 않았을까? 왜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까? 누군가는 속으로 되묻습니다. 왜 항상 지영만 참아야 했는지, 어른스럽다는 이유로 버티는 역할을 언제부터 당연하게 맡겨왔는지. 지은호는 복도 끝에 서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떨어집니다. 지혁이 전화를 받지 않았던 순간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때 조금 더 강하게 물어볼 걸. 그때 무조건 찾아갈 걸. 후회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심장이식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대기자가 많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족들은 같은 질문을 떠올립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그 시간이 지역의 몸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인지. 기다림이라는 말이 이렇게 막막하게 들린 적은 처음입니다. 병실 앞에 다시 모여 섭니다. 안쪽에서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들립니다. 문이 열리고 가족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지혁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눈은 감겨 있고 호흡은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김다정은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차갑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손을 언제부터 잡아본 적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가슴 안에 머뭅니다. 박진석은 병원 복도 한쪽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늘 결정을 내리는 쪽이었고 결과를 통보받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채 중간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의사가 다시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의식 회복 가능성은 낮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얼굴입니다. 그때 그녀는 분명 아름다웠습니다. 웃을 때마다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웃음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웃음은 무언가를 요구하는 얼굴로 바뀌었고 그 요구를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분명히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고성희가 원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끊임없는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을 끝까지 해주지 못한 채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왜 그만하자는 말을 더 일찍 하지 못했을까? 왜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지 못했을까? 미안함과 후회와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른 뒤 다시 입을 엽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장기 기증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진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잠시 굳어집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절차를 설명합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점,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 박진석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무리 악한 아내였어도 내 손으로 그녀를 보내는 것이 맞을까? 하지만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녀의 심장뿐이라면 수많은 서류에 사인을 해왔지만 이 종이는 그 어떤 것보다 무겁게 느껴집니다. 박진석은 말을 끊지 않습니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결정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셔도 됩니다. 박진석은 잠시 시선을 내립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고 의사를 바라봅니다. 지금 하면 됩니까?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능합니다. 박진석은 더 묻지 않습니다. 이 선택을 속죄라고도 벌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고성이를 아무 의미 없이 보낼 수는 없다는 것. 그녀의 삶이 완전히 공백으로만 사라지지 않도록 마지막 하나는 남기고 싶다는 것. 박진석은 의사를 다시 부릅니다. 진행하세요. 서류가 놓입니다. 박진석은 펜을 듭니다. 손이 잠시 멈춥니다. 흔들림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깝습니다. 이 서명 하나로 한 사람의 삶이 끝나고 다른 사람의 삶이 시작됩니다. 미안해. 당신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고마워. 마지막에라도 이렇게 누군가를 살릴 수 있게 돼서. 그리고 이름을 적습니다. 서류를 건네고 박진석은 다시 복도로 나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성재가 그 모습을 봅니다. 두 사람은 짧게 눈을 마주칩니다. 아무 말은 없지만 그 침묵만으로도 결정은 충분히 전해집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벽에 기대 서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다가와 말합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복도에는 말보다 소리가 먼저 퍼집니다. 신발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 물컵이 내려앉는 소리, 의자가 조금 끌리는 소리.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소리들이 이상할 만큼 또렷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누군가는 손을 맞잡고 있고 누군가는 혼자 손을 비비고 있습니다. 다시 의사가 나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두가 다시 그 자리에 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립니다. 의사가 천천히 말을 꺼냅니다. 수술은 일단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누군가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누군가는 숨을 길게 내쉽니다. 의사는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이 지역의 가족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아무도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걸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중환자실 쪽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조용히 정리됩니다. 고성이의 상태는 의식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쪽으로 확정됩니다. 박진석은 그 사실을 차분히 전달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에는 놀람도 질문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의사가 다시 복도로 나옵니다. 현재로서는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그제야 복도 안의 공기가 조금 바뀝니다. 그날 한 사람은 다시 살아갈 가능성을 얻고 한 사람은 돌아오지 못할 쪽으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같은 병원, 같은 시간 안에서 두 개의 결과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굳어집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 이 지역의 가족이 다시 모입니다. 의사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경과는 현재로서는 안정적입니다. 공여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도 먼저 묻지 않습니다. 의사는 서류 한 장을 꺼내 차분히 말합니다. 공여자는 고성희 씨입니다. 그 이름이 낮게 울리며 공간을 가로지릅니다. 잠시 아무도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익숙한 이름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쉽게 놓일 수 없는 이름입니다. 지은호는 말없이 손을 꼭 쥡니다. 미워했던 순간도 두려워했던 순간도 끝내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도 한꺼번에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위에 한 가지 사실이 겹쳐집니다. 지금 이 심장은 지역의 몸 안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사는 절차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합니다. 뇌사 판정 이후 사전 등록된 의사와 보호자의 동의에 따라 이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던 사람. 끝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 속에 남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다른 복도에서 박진석은 고성희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다시 봅니다. 그 이름을 자신이 직접 적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무게를 갖고 돌아옵니다. 마지막까지 끝내 닿지 않았던 대화, 서로 건너지 못했던 선이 가장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선택이 속죄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용서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라도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공백으로만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서 지은호는 잠시 멈춰 섭니다. 문을 열면 지역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얼굴 속에 고성이라는 이름이 함께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직은 낯섭니다. 지은호는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지역은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어제와 다르지 않지만 이제는 그 안에 한 사람의 삶과 또 다른 사람의 끝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이 지역은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눈은 떠 있지만 시선은 아직 또렷하지 않습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들리고 몸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 안쪽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아픈데 분명 살아있다는 감각입니다. 의사는 회복 상태를 설명합니다. 수술은 잘 끝났고 현재로서는 안정적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후 지은호가 병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지역은 그 얼굴을 보고 기쁨보다 남아있는 말을 먼저 떠올립니다. 수술은 잘 된 거지? 네, 지금은 많이 안정됐어요. 이 지역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뜹니다. 공여자는 누군데? 지은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합니다. 이사장님이에요. 그 말은 짧고 단정합니다. 이 지역은 곧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한참 뒤 조용히 말합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은 인정 안 했겠네. 지은호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네, 그러셨던 분이에요. 이 지역은 가슴 위에 손을 얹습니다. 지금 이 심장이 어떤 선택과 어떤 끝을 지나 여기까지 왔는지를 몸으로 느낍니다. 이걸로 다 끝난 건 아니겠지. 지은호는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마 아닐 거예요. 이 지역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뜹니다. 그래도 도망치지는 말아야겠네.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 말, 이 사장님은 좋아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 지역은 아주 작게 웃습니다. 중환자실의 불이 조금 낮아집니다. 이 지역은 조금 더 깊은 숨을 쉽니다. 호흡은 아직 조심스럽지만 이제는 끊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창밖에서는 해가 집니다. 지은호는 창가에 서 있다가 다시 침대 쪽으로 돌아옵니다. 밖에 해지고 있어요. 이 지역은 고개를 아주 조금 돌립니다. 그래.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이 지역이 천천히 말합니다. 나 완전히 다른 사람 된 것 같지는 않아. 지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게 다행인 것 같고요. 이 지역은 가슴 쪽을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심전도 모니터로 시선을 옮깁니다. 규칙적인 파형이 아무 말 없이 이어집니다. 그 사람 이름은 자주 안 부르고 싶어. 나도 그래요. 잠시 후 이지혁이 말합니다.
내일 아버지 먼저 뵙고 싶어. 지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박진석은 고성이의 집을 정리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이 공간에 혼자 남아 그녀의 흔적을 마주합니다. 서랍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옵니다. 둘이 처음 만났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고성이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박진석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봅니다. 이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버림받고 싶지 않았던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다만 그 방법을 끝까지 몰랐을 뿐입니다. 박진석은 사진을 접어 주머니에 넣습니다. 완전히 좋은 사람도 완전히 나쁜 사람도 아닌 그저 사랑하고 싶었던 한 사람으로 기억하기로 합니다. 그날 이후 이 지역의 삶은 기적처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있고 피해야 할 선택도 있고 버텨야 할 하루가 계속됩니다. 다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것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망치지 않는 선택이 어떤 모습인지를 조용히 남깁니다. 누군가의 화려했던 날들은 이렇게 조용히 끝났고 다른 누군가의 날들은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채 이어집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